점점 힘드시고 계신가요? 재밌구나. 재밌구나. 아, 재밌구나, 그래. 이제 정신줄 났네, 이제.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놨어, 이제. 그,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만만한 동네가 아니긴 한데, 좀,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요. 좀 낫습니다. 53번은, 요거는 거저먹게요. 오른쪽에 53번인데, 지금 탄력성 2 나와 있다, 그죠? 이게, 우리 탄력성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얘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그러면 탄력성이 2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수요량이 8% 감소했대. 양이 8% 감소했대. 그럼 가격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죠? 2에다가 뭘 곱하면 8 나오죠? 4.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절대값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건 플러스 4. 4% 인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이 8% 감소 똑같습니다. 2 돼가지고 요게 8% 인상.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끝.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가지고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거 62쪽에 54번을 지금 볼 건데, 이 54번은 탄력성 계산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탄력성인데, 이 54번 같은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고, 우리 기출 문제에도 한 문제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요거는 54번 패스. 기출 문제 다룰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뒤에 짬나면.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 뺄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55, 56번, 그 다음에 56, 50, 56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얘들이 잘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만 봅니다. 56번을. 근데 이거 우리 맨 첫 시간에 풀었던 그거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가격이 8% 상승함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은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얘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인데 차이점은 요 둘이 제가 어떤 거라 그랬죠? 같다 그랬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교차 탄력성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교차 탄력성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을 나타내는데 차이점 뭐죠? 요 둘의 제와 같아요? 달라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6번에 보시면 가격이 8, A의 가격이 8% 인상, A의 가격이 8% 인상이에요. 또줍니다. B 수요가 16% 감소. 여기입니다. B 수요가 16% 감소. 오른쪽에 A 수요량은 4% 감소. 여기입니다. A 수요량은 4% 감소. 문제는 이 문제가 이럴 거다라는 걸 내가 알고 준비하면 쉬워요. 알고 준비하면. 그런데 이 문제가 뭐다라는 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 알면 쉬워요.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잖아요. 자, 보면 A에 대한 A. 가격 탄력성이죠. 자, 여기서 뭘 하나 씌워야 되죠? 오, 대답도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요 계산하면 얼마냐? 0.5 나오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합니다.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라 그랬죠? 대체제. 마이너스 나오면은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A 0.5, 그 다음에 B 탄력 1보다 작으니까 C 마이너스 2 보완제. 정답은 2번.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시험에 나오냐고? 네. 우리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트렌드로 넘어갑니다. 64쪽부터 네 바닥에 걸쳐서 64부터 67쪽까지 네 바닥에 걸쳐서 계산 문제가 한 10개가 실려 있어요. 이게 최근 문제예요. 최근 트렌드인데 64쪽에 57번이 작년 문제예요. 57번 볼게요. 오른쪽에 맨 끝에 33에 보이시죠?
작년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 유형이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7번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 수요의 가격 탄력성 주어져 있네요. 가격 탄력성은 0.5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교차 탄력성 0.3 이거 교차 탄력성이네요. 교차 탄력성은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볼게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끝에 물어본 게 뭐죠? 소득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탄력성 3개 다 넣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면 뭐 나올지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다른 재와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도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변화, 요 양의 변화 세 개를 합하면 전체 수요량 변화가 나오겠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옵니다. 보시면 오피스텔 가격,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 가격이 각각 5%씩 상승. 이 말은 요게 5% 상승, 요게 5% 상승, 요게 5% 상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뭐냐? 얘 둘 요거, 얘 둘 요거, 요거. 그렇게 해서 끝에 보면 전체 두 번째, 세 번째죠. 전체 수요량 변화가 얼마라고요? 1%.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얘 둘에서 요거 나옵니다. 5 얼마 될까요? 2.5. 자, 뭐 하나 빠졌죠? 뭘 붙이느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 수요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절대값 씌워서 0.5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뭐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얘 하나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가요. 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봅시다. 3호 1.5 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나왔겠죠? 플러스입니다. 얘는 모르겠는데 요 놈을 더하면 얼마나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 둘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2가 돼야만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우리 1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배웠던 거 뭐 정수 계산 느낌입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겠고 아시겠죠? 뭔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2.5 플러스 1.5 뭘 더해서 1이 나옵니다.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야 1이 나온다. 그래서 요게 2다 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답은 다 풀었죠? 어떻게 된 거냐면 5분의 2가 소득 탄력성이야. 5분의 1 소수는 얼마죠? 0.4. 답은 2번 0.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요 요령에 익숙하면 1분 만에 풀어져요. 저같이 저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글을 다 적었는데 글을 안 적고 숫자만 딱딱딱 해서 판단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뭐 너무 많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9번을 볼게요. 59번도 3개짜리인데 59번이 재작년 비슷한 문제예요. 재작년도 이렇게 거의 나왔습니다. 조금 재작년 숫자 약간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0.5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걸 쭉 적을 건데 먼저 차례로 쓰면 아까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와 있네요. 가격 탄력성이 0.6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이 나오네요. 소득 탄력성이 0.4.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차 탄력성 나와 있죠. 교차 탄력성이 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 얘는 소득에 대한 양의 변화, 얘는 다른 재화에 대한 양의 변화. 이렇게 해서 요 양을 전부 다 더해지면 전체 수요량 변화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때
이때 문제 주어진 말은 뭐냐? 문제는 뭐라 하냐면은 두 번째 줄입니다.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 3%. 이게 뭐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하면 요거 나오겠죠? 요거를 위해서 세트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요 문제에서 요걸 물어본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아시겠죠? 요걸 물어본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차례대로 해볼까요? 6, 3, 1.8.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수의 가이탈 했으면 부호가 반대로 돼야 그 다음에 4, 3, 1.2.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대로 합니다. 5, 3, 1.5.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대로 합니다. 알죠? 그러면 요걸 다음에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 다음에 2.7. 얘들 1.8을 빼면 0.9. 요게 답이 됩니다. 그 정답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1번이나 2번입니다. 플러스 0.5니까 처음보다 0.9가 증가했다. 정답은 2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쉬운 건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좀 풀다 보면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좀만 집중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 해드릴 여유가 없으니까 한 두 개만 딱 풀겠습니다. 62번이에요. 62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가격 탄력성 0.6입니다.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나오네요. 가격 탄력성이 0.6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0.5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을 딱 이해하시면 공식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자료 먼저 볼게요. 이때 아파트 임대가 10% 증가 상승했다. 가격이 10% 상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종전보다 아파트 전체 수요가 4% 증가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의 수요량과 여기의 수요를 합하면 전체가 아까 예전보다 4%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를 계산해요. 요 계산 얼마 나오죠? 6인데 뭐 빠졌죠?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는 뭐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자, 마이너스 6에다 뭘 대해서 4가 나와야 돼요. 요는 11 옆에서 4가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하고 얘를 곱해서 10이 나왔죠. 요걸 나누면 이게 나와. 얼마 나올까요? 얘는 20. 그렇게 됩니다. 20%는 12, 0.5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득 변화 얼마다? 20% 증가. 그래서 이걸 찾아주면 답은 5번. 요렇게 나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여러분은 계산 문제를 계산하는데 저는 계산이라는 거 유형이라 그래. 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요 유형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이 유형이 이게 떠오르잖아. 끝났어요. 어디에 넣어야 더하고 빼고 애들 곱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디를 넣지를 못해. 계산이니까 하여튼 빼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눠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꼴 유행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64번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요것들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 조금만 숫자를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64번. 자, 물어본 건 뭐냐?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습니다. 네모안해 볼게요. 소득이 10% 증가하고 가격은 5% 상승했다. 그리고 전체 수요는 8% 증가했다. 밑에 봅니다. 소득 탄력성 0.5. 아, 소득 탄력성 나오네요. 소득 탄력성 0.5. 물어본 거는 뭐냐? 교차 탄력성을 물었습니다. 요게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인데 얘는 소득에 대한 양, 다른 재화에 대한 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료 봅니다. 네모안에 소득이 10% 증가, 소득이 10% 증가.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5% 상승, 다른 재화가 5% 상승. 그랬을 때 전체 수요는 8% 증가. 그건 뭐냐? 요 수요와 요 수요를 합하니까 전체가 8% 증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하나하나 찾아가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5죠. 5죠. 소트라이즈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5에다 뭘 더해서 8이 될까요? 3을 더해야 되겠죠. 5분의 3은 숫자 얼마 될까요? 5분의 3은 숫자 얼마 된다? 0.6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만 만들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틀을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는데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이고 이제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과 그 다음에 거미지 모양이 나오는데 경기 변동은 요약집 42쪽입니다. 얘도 은근히 시험 잘 나옵니다. 요약집 42쪽인데 여기서부터 쉬워요. 요약집 42쪽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경기 변동은 딱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뭐냐, 순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때때 보면 되고, 순환하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순환하는 거는 요렇게 오락내락 하겠죠? 그때 요때 낮은 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아하잖아요. 상향,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청점 찍고 내려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후퇴라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하죠? 하향이라고 말합니다. 불황. 자, 초점 찍고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회복, 상향, 올라갈 때는 매수 누구?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는 매수. 그 이유는 뭐냐? 자, 경기가 좀 좋아요. 이쪽에 혁신에 분양하는데 가격이 하루에 따라 오르고 있어요. 그냥 사놓으면 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살 사람 구하기 쉽죠. 근데 물건 가진 사람이 물건을 팔아야 안 팔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도자가 중요하죠. 매도를 잘 설득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 오케이 하면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자는 빨리 빨고 싶잖아. 왜? 떨어지기 전에. 그런데 살 사람이 안 사. 왜? 더 떨어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오케이야 그래가 승인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입니다. 자, 이거 받침을 잘 보면 된다 그랬죠? 받침을 잘 보면 이 좀 돈은 올라가는 분위기잖아. 올라가는 올. 그 다음에 얘는 쑥 내려오는 분위기잖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게 그래요. 올라가는 분위기고 내려오는 분위기 아닌가요?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하는 반대가 돼요. 올라갈 때는 하한이에요. 내려올 때는 반대로 상. 왜 반대로 돼요? 자, 가격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뒤에 가격은 자, 이게 한 달 전에 4억이 그랬어. 지금은 4억보다 더 높아. 그러면 옛날 4억은 지금에 볼 때 밑바닥이죠.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볼 때 뒤는 밑바닥, 하한가다 이 말이야. 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 가격은 항상 낮은 가격이 되는 거야. 한가. 아시죠? 올라갈 때는 지나 돌입은 낮은 가격이 됩니다. 한가. 뒤돌아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 올라가잖아. 처음에는 25점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점수를 안 적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은 30점, 40점, 50점 나와. 이제 50점 크게 있어요. 50점.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아들, 딸 보면 큰일 납니다. 50점이 뭐야? 설명을 못해, 이거. 50점이 왜, 니하고 내가 다른데, 지 중간고사 50점은 내하고 다른 거거든. 설명하고 싶으면 되지. 우리는 수능 같은 건데, 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애한테, 엄마 50점이 뭐야? 50점이면 꽁트하냐. 야, 1등이야, 1등, 이게. 몰라, 얘가.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되게 점수 적지 마세요. 혹시. 지금 큰일 납니다. 여하튼, 자녀한테 말이 안 통해요. 50점 올라가잖아. 그럼, 요때, 지난 가격은 낮잖아. 한가. 아시겠죠?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한은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 상.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충분히 요약집 보시면 됩니다. 68쪽에 1번.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1번에 부동산 시장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비경사 대칭인데 이게 부동산이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모든 경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천천히 할 때 훅,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 후퇴는 빠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하지가 않죠. 거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경기 좋을 때 돈이 그쪽으로 투자되니까 부동산에 잘 투자가 안 돼요. 그러고 규칙적 반복적이란 말도 안 맞죠. 부동산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상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의 하한선이 되며 맞죠? 상향에서는 하한선이 되며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고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부동산 경기는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안정 때문에 틀렸어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게 반복됩니다. 안정은 요거와 별도의 국면입니다. 다르게 경기에 많이 안 타는 이런 시장, 요런 시장, 즉 위치가 너무 좋은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은 가격이 이미 높고 경기 안 좋아도 안 떨어져. 이걸 안정시장이라고 합니다.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국면. 순환은 이거 4개가 순환한다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안정시장은 끝에 호황에 강한 게 아니고 불황에 강한 시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게 안 좋게? 안 좋아도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는 데 있다. 잘 안 떨어져요. 20억짜리가 한 2억 떨어져서 18, 9억 아직도 거래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찾을래도 매물도 없어. 그런 데 있어요. 뒤지면 그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3번입니다. 불규칙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되어 있죠. 1번 학기 중에 공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공실이 줄어들고 방학 기간에 공실이 늘어나는 현상, 이걸 뭐라 그러죠?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 계절이 되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상을 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만약에 젊은이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잘 알 것 같아. 젊은이가 된다면 결혼 절대 안 한다. 왜요? 많은 여성과 놀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수많은 본심이 나와버렸는데 여름 되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30대 중반에 내 아들 녀석 정도 나이 되면 1년씩 한 다음에 휴가를 한 보름이나 한 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해외 어디에 딱 막 방을 잡았어. 뭐 아파트 빌려가지고 보름 한 달 더 서핑하고 노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일하고 내려놓는 거지. 한 달 동안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 끝났어. 결혼해서 끝난 거죠. 요 젊은 애들이 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요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거기 보면은 매년만 여름마다 여름날의 추억에 또 서핑 있지 않을까? 밤마다? 거기 보면은 서핑하는데 막 밥 먹고 술 먹고 밤 놀 것. 죄송합니다. 예. 부러웠어.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지금 취업해가지고 대전에 있는데 그 친구가 유럽에서 일하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헝가리 있대. 헝가리에 지가 휴가를 받아서 한 10일이나 12일 정도 친구 2명씩 모여서 놀러 간대. 내가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가서 클럽도 가고 해라. 그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옆다으로 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젊은 때 놀고 싶잖아. 우리 때는 지금 우리 옛날 생각하면 당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할 줄 알았잖아. 그쵸? 왜 안 한다 생각 못했지? 그때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다 했거든. 그냥 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그냥 필수였다고 보는 거지. 지금은 선택이 필수가 선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노는 물론 뭐 인구 전체 이렇게 되지만 개인적인 걸로 보면 너무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또 40 넘어서 결혼해도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때 실컷 놀고 그걸 못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우리 아드님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그때는 계절이 너무 안 돼.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계절적 변동이다. 그죠? 생각만 합시다. 실현하지 말고 다음 생에는 인생은 배렸잖아. 다음 생 인간 받아서 배렸잖아. 다음 생에 잘해봅시다. 2번. 자, 2번입니다. 정부의 담보 인정 비율과 LTV, DTI 규제로 경기가 하겠다. 요게 불규칙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는 사회적인 또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요게 불규칙 변동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건축 허가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월을 정점으로 후퇴한다. 5월을 정점으로 건축 경기가 후퇴한다. 순환 국면이죠. 순환 국면.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순환 중에서도 후퇴 국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후퇴. 그래서 3번은 일단 무작위 불규칙은 아닙니다. 4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추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대단히 개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안동도 좀 효과가 약하지만 안동도 혁신 영향이 있잖아. 제가 경남 진주대 저희 지역에도 혁신 영향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혁신에도 인구가 늘어요. 처음에 지금 혁신 만든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출퇴근을 많이 했어. 서서히 힘들거든. 서서히 젊은 애들 그쪽에 살아요. 왜? 살만하거든. 살아보니까. 물론 주말 되면 가지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주말에도 요즘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서서히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몇십 년 동안 영향을 준다고. 대표적인 게 세종 이런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 즉 대단히 개발은 지속적으로 건축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추세 변동, 장기 변동이라 그럽니다. 매월 10일 되면 그 허가량이 줄어든다. 이거 계절적 변동이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71쪽으로 넘어갈까요? 71쪽에 왼쪽에는 내로를 풉니다. 포인트 요거예요. 자, 71쪽에 나오는 게 뭐냐? 거미집 모형이에요. 거미집 이론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와 얘가 번갈아 가며 나와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에 얘가 5개 정도 나오고 얘가 5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갈아가 나오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럼 선생님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올해 요거 나올까요?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연속 3번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확률 50%로 100%로 공부한다니까. 50%로 100%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거미집 모형도 매년 나오는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2년에 안 먹고로 나오니까 매년 나오는데 요거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수려면. 이거죠? 수, 탄, 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이에요. 뭐죠? 발산형. 공, 탄, 발. 이거는 대체적으로 모든 계론서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따라할까요? 수, 탄, 수, 공, 탄, 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볼 때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탄력적인 거, 발성이 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문에서 보면은 탄력적인 것, 즉 발성이 큰데 탄력적인 단어가 밑줄 긋습니다. 만약에 수요에 밑줄 긋어.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이죠. 수요. 공급에 밑줄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란 말이죠. 발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탄력성만 문제를 주면 좋은데 나쁜 놈들 기울기도 줍니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반대로 작아요. 즉 탄력적이라는 말과 기울기가 작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는 작은 데다가 밑줄 긋습니다. 됐나요? 자, 어떻게 하느냐? 7번을 풀어볼게요. 7번 봅시다. A 수요 공급 탄력성이 나와 있죠. 탄력성은 봅니다. 큰데 밑줄, 작은데 밑줄. 자, 그러면 1.1이 커요? 0.9가 커요? 1.1의 밑줄. 1.1 밑줄. 요쪽에 딱 밑줄. 됐죠? 자, 밑에 B 봅니다. 얘도 탄력성이죠. 탄력성은 큰데 밑줄, 작은데 밑줄. 근데 0.9가 커요? 1.3이 커요? 1.3에다가 밑줄. 자, 뭐냐? 여기 밑줄이면 뭐라고? 수르면 여기 밑줄 발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 봅니다. 기울기죠. 기울기는 부호 떼고 작은 걸 봅니다. 부호 떼고 작은 거.
됐나요? 자, 그러면 0.3이 작아요? 0.7이 작아요? 0.3의 밑줄. 여기다가 밑줄. 밑에는 0.5, 0.5 같죠? 순환형. 그럼 뭐냐? 수렴형, 발산형, 수렴형, 순환형.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얘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얘만. 즉, 발성은 큰 데다가 밑줄, 기울기는 작은 데다가 밑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유학집에 나와 45쪽에 나와 있는데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계속 문제 넘겨서서 72쪽에 9번을 볼게요. (72쪽에) 9번입니다. 자, 72쪽에 9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요놈은 앞에 기억 봅시다. 기억은 또 쉬워요. 달성이 나와 있잖아요. 달성 큰데 밑줄이니까 0.7이 커요, 0.9가 커요. 0.9의 밑줄. 미연 봅니다. 달성이죠. 1.5가 커요, 0.5가 커요. 1.5의 밑줄. 이것은 달성을 그냥 주기 싫거든. 살짝 꼬아놨네. 이거 봅니다. 가격 11대 수요량 12%니까 달성 1.2죠. 가격에 대한 양이니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에 대한 양하면 1.5죠. 그러면 1.2가 커요, 1.5가 커요. 1.5의 밑줄. 그래서 공급 쪽이 밑줄이죠. 자, 기울기 봅니다. 기울기는 작은데 밑줄이라고 그랬죠. 0.7이 작아요, 0.3이 작아요. 0.3의 밑줄.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밑줄이 그어져 있느냐 하면 기억에는 여기에, 리얼은 요따다가, 디컷은 여기에, 리얼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P는 이꼴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P는 해서 예를 들어서 P는 EQ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P는 할 때 요게 아까 있죠. 뭐라 그랬죠? 그쵸. 요게 기울기예요. 요게 기울기예요. 이게 왜 기울기가 되느냐? 아까 우리 x, y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야 여기가 q, 여기가 p예요. p는 할 때 q, x, y는 할 때 똑같은 위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됐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요게 기울기구나. 요것만 알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을 볼게요. 미음. 수염수 P는 200-2QD. 그러면 이쪽은 기울기가 -2. 마이너스 떼고 기울기 2예요. 마이너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급은 기울기가 4죠. 자, 볼게요. 기울기는 큰데 밑줄, 작은데 밑줄. 2가 작아요, 4가 작아요? 2, 그죠? 2. 그래서 수요 쪽에 밑줄.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끝. 자, 그러면 여기서 미음이 수렴형이 되죠. 이렇게 쉬운가요? 네, 이렇게 쉬워 얘가.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10번을 저랑 같이 풀 거거든요. 10번을 풀 건데, 자, B는 P로 나와 있어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주의할 거냐면 A 부동산 볼게요. A 부동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P는 해가지고 2P는 500 -Q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기울기가 -1 하면 안 돼요. P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를 나누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2를 나누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걸 판단하면 요 놈은 A 부동산은 앞에 거는 기울기가 얼마 되느냐. 앞에 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2를 나누기 때문에 -2분의 1 QD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급 보면 333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공급 쪽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B 봅니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4. 2분의 1도 작죠? 작은데 밑줄. 그거 똑같아요. 그 다음 B 봅니다. 보면 그 P는 400-3QD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3이에요. 오른쪽에는 2를 나눕니다. 그럼 기울기 얼마 될까요? 2가 되겠죠? 3이 작아요, 2가 작아요? 여기다가 밑줄. 구분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요거 됐죠? 자, 이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Q는 이렇게 줘요. Q는 예를 들어서 Q는 100 마이너스 3P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줬을 때 옆에 있는 이 3 요게 뭐냐? 요거는 탄력성을 뜻합니다. 왜 탄력성입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상수만 냅두고 만약 P가 1이에요. 1, 3은 Q가 3이 되겠죠. P가 2예요. 3이 Q는 6이 되겠죠. 그러면 P와 Q는 몇 배 차이 나죠? 3배. 가격보다도 양이 3배 많잖아. 양의 변화가 몇 배 많아요? 3배. 그럼 탄력성이 3이지. 그래야 있는 거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그냥 그렇다고. 그래 Q는 하고 줄 때 Q는 양이잖아. 탄력성 양이 변하죠. 그래서 Q는 줄 때 여기 탄력성이 이게 탄력성이야. 양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걸 말하는구나. 이런 거 그게 CD에 나와 있어요. C 볼게요. C 보시면 이것도 맞아요. 4QD잖아. 이거 4 나눕니다. Q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탄력성 얼마나 될까요? 4 1 되겠죠? 오른쪽은 2로 나누겠죠? 탄력성 얼마 될까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탄력성은 봅니다. 탄력성은 큰데 밑이죠? 큰데 밑줄 1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D 보시면 2QD가 2 나눕니다. 탄력성이 얼마나 될까요? 1이 되나요? 오른쪽은 3 나눕니다. 탄력성이 얼마나 될까요? 2가 되나요? 탄력성은 큰데 밑줄이죠? 여기 밑줄. 그러면 수발 답은 1번 1. 시험에 잘 나오냐고?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철저히 다루셔서 연습을 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저번 주에도 퀴즈 문제 풀었나요, 우리가? 좀 했죠? 안 했나요? 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합시다. 여러분이 하실 만한 거 위주로 좀 다루고 너무 오래 한다고 기분 내고 짜증내기 없기. 자, 저번 주 여러분이 못할 만한 거 위주로 그런 것만 아주 가볍게 다룰 겁니다. 우리 44쪽 여기 볼까요? 44쪽 45쪽 이제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45쪽에 23번 같은 경우도 앞에 우리 여기 있던 문제 풀지 말고 제가 해보라는 그거 했어요. 풀어보면 다 됩니다. 이제 해보도록 하시고 넘어가시면 46쪽에 봅니다. 46쪽에 26번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나왔던 거 A, B 해서 나왔던 그 문제예요. 풀었던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했던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비교해보면 다 푸는 것들입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게 없어요. 이제 신나게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디 보느냐 51쪽에 33번 한번 볼까? 이론 문제. 나머지 많이 다루긴 어렵고 가볍게 요건 볼게요. 33번에 자, 이걸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포인트를 잡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33번 보면 1번 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이 안에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느낌 풀어도 되지만 1번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증가 어떻게 되죠? 위.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그럼 여기서 가격은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은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균형량은 증가한다. 요거는 지금 맞죠? 맞죠? 2번 수요에 가해탈 완전 탄력 밑줄. 완전 탄력입니다. 완전 탄력은 뭐가 불변이죠?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맞죠? 그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가격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은 아래 위 양은 증가하겠죠. 양은 증가한다. 맞는 거예요? 3번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반가워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났다고 까먹고 그러지 말고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죠. 강조만 했던 거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5번, 4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적 미출, 탄력적 양이 많이, 가격이 조금.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더 크게 틀렸죠. 탄력이니까 양이 많이, 가격은 작게. 4번이 정답이다. 5번. 탄력성은 장기에 크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용업이 기본 개념, 탄력성 막 섞어서 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 수요 공급이나 탄력성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야. 저번처럼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까지 다뤄야 돼요. 이런 것들 섞어서 이런 문제 두세 개 나와요. 그래서 보시도록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저랑은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신나게 풀도록 하시고 어디 보느냐면은 54쪽에 39번에서요. 이제 이거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할 건데요. 그 다음에 3번만 볼게요. 3번만. 39번에 54쪽에 39번에 나머지는 여러분 하세요. 3번만 보면 3번만. 자, 요게 왜 어려우냐면 이 내용에는 정책 파트 나올 게 먼저 나왔어요.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그럼 공급이 탄력성이 작다 뭐죠? 비탄력이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세금은 정부가 공급자에게 때립니다. 그 물건 가져온 사람, 재산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즉 집주인, 임대인에게 때린다고. 임대인은 세금을 수수히 내느냐? 안 해요. 세입자한테 집시 올려서 받아내.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게 지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착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반성, 경제적인 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에게 부여된 세금은 임차인에게 떠넘겨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집시 올리기 그래 말 안 해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임대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려받아 세금을 내거든. 그런데 이게 탄력 비탄력에 따라 증가되는 게 달라요. 근데 요 둘이 누가 탄력이냐? 탄력은 선택의 폭이 높으니까 세금을 피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비탄력이 조세부담이 크다. 다시 비탄력이 조세부담이 크다. 요거는 2주 후에 보름 있다가 다시 배울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비탄력이 조세부담이 크다. 무슨 말이냐? 임대인이 비탄력이면 얘가 세금 많이 내고 얘가 비탄력이면 세금 많이 내요. 자 이제 문제 3번 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세금 누가 많이 내야 돼요? 공급. 오른쪽에 봅니다. 공급자가 수요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맞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나올 게 먼저 나온 겁니다. 자 오른쪽에 4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1번. 이게 아까 말했던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귀찮아서 그래요. 아까 탄력성 계산 중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아까 나중에 한다 말했던 그건데요. 자 이게 41번이에요. 나머지 예를 보시고 지금 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가격이 9만원에서 11만원 가격입니다. 가격이 9만원에서 11만원. 그럼 올랐죠? 얼마만큼 올랐죠? 2만원만큼 변했죠? 2만원만큼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 그 다음에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1호 108에서 91호 변했어요. 그러면 양은 16만큼 감소했죠. 증가 감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부호가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가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예요.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인데 이걸 가격 변화에 양의 변화 이걸 측정할 때 최초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요약집을 본다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요약집 어디 있더라?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외워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페이지를 잘 외우던데 나 왜 페이지를 모르죠? 저 은행거리 수직해요. 39쪽입니다. 39쪽에 거기 보면 예제 가지고 옛날에 우리 풀었나요 이거? 안 풀었나요? 네, 그거예요. 거기 제초 기준, 최후 기준, 중앙 요거예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할 거예요. 자, 요런데 제초 기준이 있고, 두 번째 제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중간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달성을 구할 건데, 달성은 항상 그렇잖아. 달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가격이 2가 변했는데 뭘 기준으로? 제초점을 기준으로 2를 변했다고. 그러면 가격이 제초점을 기준으로 2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분자의 양의 변화요. 양이 16 변했어. 제초점을 기준으로 16이 변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초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공식은 얘도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예요. 그런데 가격 변화가 가격이 2가 변했어요. 그런데 얘는 제초점을 기준으로 2를 변했어요. 즉 11을 기준으로 2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16 변했어요. 근데 제초점 91을 기준으로 16 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요걸 A, 요걸 B라고 하면 요렇게 보는 거와 요렇게 보는 게 다르잖아. 조금 달라요. 뭐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제초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제초점을 기준으로 보는 요 차이라는 거야. 이게 미시하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중간점은 뭐냐? 아니 그러지 말고 요거 평균을 내자. 그러면 뭐냐? 중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똑같아요. 공식은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인데, 자 가격은 9와 11의 중간 얼마죠? 10을 기준으로 이만큼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08과 92의 중간 얼마죠? 108, 92 더하면 200이죠. 맞죠? 200. 200에다가 가운데가 100이죠. 100을 기준으로 16 변했다 이 말이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공식은 제초든 제고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변화를 하냐 말이에요. 제초를 기준으로 변한 걸 하느냐, 제후를 기준으로 변한 걸 하느냐, 중간을 기준으로 말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시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 계산에 가깝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계산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내항, 유량, 우리에게 뭐가 있죠?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항에 하지 말고 우리는 요거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아셨죠? 해보고 요놈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 16 나누기 100 하면 0.16이죠. 2 나누기 10 하면 0.2죠. 자, 이거 나눕니다. 0.16 나누기 0.2 하면 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0.8, 3번 비탈릭에서 3번이 됩니다. 자, 이것만 했는데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안 나눠 떨어져요. 당연하면 안 나눠 떨어져요. 그냥 그러리 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셔서 58쪽에 47번 하지 말고 얘는 하지 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해도 됩니다.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다 했던 것들이야.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오늘 다 했던 것들인데. 오늘 다 다뤘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다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만 제가 다룰 건데요. 쭉 신나게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느냐면 자, 넘어가셔서 72쪽에 16번 한번 볼게요. 72쪽에 16번 기출문제 16번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하잖아요. 조금 난해요. 이게 오른쪽에 메테오가 나와 있죠? 29인가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번 볼게요. 17번 메테죠? 32를 풀어보면 그냥 껌이지 않습니까 이거? 배운 대로 보니까 Q는 나와 있잖아. 그죠? 풀면 됩니다. 배운 대로. 자, 그런데 이게 가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예요. 여기 거미집에서 가장 어려운 게 16번.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게 16번이에요. 나머지는 거미집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저보다 쉽게 나오는데 16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우냐? 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좀만 내가 생각을 다룰 수만 있으면 16번에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이 각각 A 부동산 시장입니다. A 부동산 시장에서 QD 수요죠. QD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100-P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EQS는 요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뭐냐? 요게 수요. 왜냐하면 QT니까 얘는 뭐냐? 공급. 왜? QS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P 부동산 시장입니다. P 부동산 시장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QD는 5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마찬가지 수요. 그 다음에 3QS 3Q 간단히 적을게요. 3Q 요 놈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6B 이렇게 나왔죠. 이게 공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건 뭐냐? 이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 배운 대로 먼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렴형이냐 발산이냐 알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수렴 발산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봅시다. 얘는 기울기가 1인 거 알겠죠?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얘는 1을 나눠야 되겠네? 아까 했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기울기는 큰데 밑줄 작은데 밑줄. 죄송합니다. 그 기울기 아니다 그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사달 착각 정신을 차려야지. 다시 요게 Q점 요게 뭐죠? 탄력성이다 그죠? 탄력성입니다. 요놈은 탄력성이 1이에요. 요놈은 2 나눕니다. 탄력성이 2분의 1이에요. 탄력성은 큰 데다가 밑줄이죠. 그래서 요놈에다가 밑줄.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봅니다. 얘도 보니까 똑같네요. 탄력성이 얼마죠? 2. 얘는 3 나누잖아요. 탄력성이 얼마일까요? 2. 같네. 그러면 수렴형, 순환형. 이것만 찾아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만 찾아도 답이 나왔죠? 아닌가요? 끝. 그럼 되는데. 왜 이럴까? 자, 뭔가 뒤에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재밌습니다.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A 상품의 가격이 50% 상승하였을 때 밑에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A, B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AB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A는 어떤 상품인데 A는 이런 수요금을 가진 상품이고 B는 이런 수요금을 상품인데 이 둘은 수렴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나타낸 거고 A, B 관계를 나타냈어요.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붙였어. 근데 가만 보니까 A, B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이면 대체인데 반대 방향이면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몰라도 답을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계산 문제를 많이 풀었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 파트에서 5문제가 나와요. 대부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포함입니다. 이때 수요 공급에서 일반적으로 4문제가 나오고 금방 했던 거미집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부동 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쉽잖아. 그럼 이 4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가 2개 또는 3개 나와요. 계산 문제가 하나 또는 둘 나와요. 오늘 계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데 그거 중에 하나 또는 2개 나오는 이야기.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 공부 끝나면서 우와 어렵다. 계산 어렵다. 한 문제면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간에 들어오시면 좀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게 제가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1월달, 3월달, 5월달 지금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는 오면 한 개 또는 두 개인데, 그런데 가만 보면 자존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 아까 탄력성에서 재개 탄력성 하는 거 기억나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고거, 이게 자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요렇게 해서 1차는 P, Q가 몇 번에 묻혔죠? 요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 사실은. 일반적으로 바쁠 때는 요 두 개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위주로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위주로만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거지. 하다가, 쌤, 안 되면 어떡할까? 안 해도 돼. 참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계산 문제가 안 돼서 포기할까 싶어 걱정을 하는데, 이 문항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 수공의 계산 문제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또는 창의 계산이 두 개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두 개요. 나머지 이론 문제 이 두세 개는 조금만 집중하면 아까 배운 거 위아래만 잘해도 나온다니까. 이게 요거 위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계산 안 하고 넘어갈 거잖아. 근데 이걸 풀어놓으면 제가 정리하는 거 뭐냐, 계산과 이론이 여러분 생각과 달리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론이 잘 돼 있으면 계산의 답을 좀 찍고, 좀 계산이나 이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포기해버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한번 풀어놔 보고, 지금 풀고 안 되면 버린다. 됐죠? 여하튼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이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습을 꾸준하게 하시면 7, 8월 끝나고 나면 실력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항상 다음 글 5, 6월 강의 좀 듣고 오세요. 중간에 하신 분은. 계속 들어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5, 6월 강의를 기초 5, 6월에 뭘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요약지가 담겨 있어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1, 2, 3, 4월까지는 안 보셔도 괜찮고, 요 5, 6월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 이 문제 풀 때, 그리고 여기는 예상 문제부터 좀 절반 정도 풀어오고, 지금 풀어오고 있나요? 그냥 가만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한데, 이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서 복습도 기출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서너 시간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적어드렸듯이 한번 더 언제 온 사람 적으셔가지고, 안 되면 저한테 문제 보내면 됩니다. 그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약집 첫 페이지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안 되면 폰 찍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면, 안 되면 제가 내용이 복잡하면 제가 뭐 화요일날 제가 자동적으로 말할 거고, 간단하면 제가 답을 달아드릴 거고, 문제 풀다가 혹시 짜증나서 하기 싫을까 싶어서 좀 열심히 풀라고 활발히 좀 질문하고 하셨죠? 그래서 그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 오는 게 대부분 지금 좀 뭐냐, 대체제 먼저 많이 와요. 그래서 수업할 때 대체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